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파월 의장의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3월 빅스텝 가능성이 급증을 했어요.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폭락했거든요. 빅스텝 가능성에 힘을 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역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론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요약하면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하다. 최종 금리 수준이 기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지표들이 보다 빠른 속도의 통화 긴축을 필요로 한다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파월이었습니다. 1월 경제 지표에도 흔들리지 않고 베이비 스텝 지속을 언급해 주길 바랬어요. 왜냐면 2월 FOMC까지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비두기적인 발언을 쏟아냈었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 하지만 결과를 딱 까봤더니 다른 매파적인 여는 총재와 결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청문회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은 지속했어요. 통화정책 방향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3월 FOMC 개최까지 중요한 경제지표 두세 개가 발표되는데 이들이 최신의 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3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 그리고 3월 13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3월 10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3월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죠. 자, 1월 데이터에 계절적 요인과 통계 조정 등을 감안해서 2월 데이터가 진짜라고 판단하고 2월 지표로 판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불안할 경우에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둔 거죠. 자,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고 금융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청문회 중간에는 약간 반등하려는 모습도 약간 보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와장창창창 무너졌다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는 105.7 거의 8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국제 수익률 4%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금융시장이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2월 경제지표가 중요하구나. 근데 2월 경제지표 어땠지? 노동지표 한번 볼까? 고용지표 봤더니 최근에 미국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보면 19만 건으로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 당장 3월 2일날 발표된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만 봐도 19만 건이야. 예측치 15만 9천 건보다 낮잖아.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거운 게 보이잖아. 게다가 2월 들어서 빅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도 축소됐어. 원래 이게 실업난이 확대가 되려면 빅테크 기업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감원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눈에 띄게 줄었네.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거죠. 2월 물가 지표도요. 시장 친화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2월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중고차가 물가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원 CPI의 4.5%를 차지하거든요. 자, 근데 얘가 전월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1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2.5%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시장에서 위기감이 확산이 된 겁니다. 2월 고용,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제 패드워치에서 3월 빅스텝 가능성이 절반 수준이었다가 자, 이런 고용과 물가 지표 불안 가능성 때문에 빅스텝 확률이 7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정반대였어요. 빅스텝 올릴 확률이 20-3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빅스텝 확률이 7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 통화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한국은행 4월 인상 가능성 커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역시 미국 빅스텝 가능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72%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2원으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지난 금통에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주자는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다. 자, 그래서 물가 경로를 보면서 정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요,
데드캣 바운스 주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또 오르면 곡소리가 나겠지, 이런 식으로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이번 추가 긴축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한국, 그리고 양호한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자,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한국은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하락 추세입니다. 반면에 양호한 경기를 유지하는 미국은 서비스 물가 하락이 주춤하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의 부동산까지 다시 폭락으로 이끌 것인가?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의 추가 긴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금리를 더 올려 침체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올린다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침체도 더욱더 커지겠죠.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국제유가가 80불 선을 다시 넘보니까 또다시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70불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요, 국제유가가 80불 넘어갈 때 보면 어떤 긴축 이슈가 나와서 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긴축, 올라갔다가 긴축, 올라갔다가 긴축, 이런 식으로 지금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저의 생각은 간단해요. 천천히 긴축하면서 천천히 낮아지는 물가 하락에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빠르게 긴축하면서 빠른 물가 하락에 빠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 3.5%에서 그래 한 차례 더 올리고, 아니다 두 차례 올리게 되면 다시 대폭락이 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금리가 많이 급등했던 2월달 아시죠? 대출금리, 예금금리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특히 5년물 이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많이 올라갔죠. 자, 왜 이렇게 2월달에 시장금리가 올라갔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마다 쇼크였었잖아요. CPI부터 고용보고서부터 시작해서 CPI, 생산자 물가지수, 게다가 PC 지표까지 4연타로 두드려 맞으면서 시장금리가 폭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월 아파트 거래량 2,000건 돌파가 유력합니다. 2월 달에 벌써 1,763건 등록됐죠.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00건대 중반까지도 무난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등록 가능 기간 많이 남았지만 벌써 1만 771건입니다. 1월 달에 만 건이 안 됐었는데 벌써 만 건이 한참 넘고 12,000에서 13,000건까지 등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동안 매매 가격 하락을 주도했었던 것은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추락에 역전세란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역전세란 발생하면 초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빨리 사고 있고요. 또 하나, 전세 가격 수요가 빨리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 제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이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단지들은 완판 행률이 이어지고 있어요. 장의자의 레디언트,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그리고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 순만, 대시행까지 분양 완판이 됐습니다. 또한 어제 접수가 끝났던 영등포 자이에는 무려 2만 명이 몰렸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한 차례 올리면 이렇게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거 부동산 아닌갑다 하면서 다시 폭락으로 이끌게 될까요? 설마 기준금리가 3.75%가 된다도, 아니면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4%까지 된다 하더라도 작년 11월 같은 예금금리 5% 같은 사태의 재현은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냐? 매도자 기싸움하는 곳이 있거든요. 초건매가 사라지니까 호가를 올렸어요. 여기서 매도자는 좀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길 원하거든요. 그 정도 기싸움하는 곳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도자의 힘을 빼서 가격을 낮추는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거는 기대하는 거지, 이것이 작년 11월 같이 대폭락을 다시 이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요, 계속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환율이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했다는 채권금리 불안,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금통위원, 이번에 금리를 추가 인상을 여지를 남겨주자는 금통위원도 결국에는 물가 경로 때문에 이 여지를 남겨둔 거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물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과 다릅니다.
물가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요, 한국 채권의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긴축을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락으로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와 실제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체크할 때가 아닌가. 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이 거시경제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만 보면서 투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보는데 부동산도 좀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생각했던 바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초급매가 사라진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3월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폰에선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PC에서 가입하시고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요, 쇼킹 부동산이 더 공격적이고 솔직한 내 집 마련 정보와 투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